뇌는 각오하는 순간부터 변합니다. 너무 신기하게 김영석 교수님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1920년에 태어났던 슈퍼에이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신데요. 사실은 제 외래에도 이렇게 100살 넘고 건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슈퍼에이저의 개념은 뭐냐면 신체적 나이보다 20-30년 신체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뇌도 건강하신 분들을 모두 슈퍼에이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100살 이상 다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남아있는 몇십 년의 세월을 얼마나 뇌건강하게 살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드디어 온 거죠. 나를 알아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는데요. 뇌는 각오하는 순간부터 변합니다. 너무 신기하게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를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하잖아요. 올림픽 선수들. 그러면 생각만 해도 뇌세포가 달라지고 펑셔널 MRI라는 걸 찍어보면 그 생각하는 부위, 생각만 해도 마치 뛰는 것처럼 또는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걸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상 점검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치료와 개선의 가장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일상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충분히 잘 자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내가 비만하지 않은지, 나의 운동 습관은 어떤지, 식습관은 어떤지, 대사성 질환은 어떤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어떤지, 내가 피곤할 때는 잘 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제 책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교수님의 일상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에서 쓴 건 이제 제가 대부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45살 때 제 강의 들어가가지고 쉬운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50이 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증상이 나타났냐 하면 정말 제가 꿀잠족입니다. 그냥 머리에 벽에 대면 그냥 바로 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도 역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밤에 푹 자는 시간이 없이 새벽 1-2시에 잠깐 깨더라고요. 그래서 제 일상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운동량이 많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밤에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잠이 드는 블루라이트를 켜고 자는 그러한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밤에 푹 자야지 그 다음날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 습관을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작정을 했죠. 그래서 뭘 했냐 하면 제가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조절했습니다. 앞당겨서 밥을 많이 과식을 하게 되면 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피가 장으로 가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겼고요. 그 다음에 저는 퇴근을 하고 나서는 한 바퀴라도 좋으니까 걷는 거랑 뛰는 그런 운동을 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밤에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는 한마디로 조금 심심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굉장히 잘 자고요. 아침도 되게 건강하게 잘 살아서 하루에 일이 되게 많아요. 요새 저희 당직도 서고 환자도 제가 외래 환자 한 100여 명씩 보고 있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바로 당장 걸어라. 그러니까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제가 책에 조금 작성을 했는데 10분이라도 움직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거든요. 또 모두 다 따라 하시려면 얼마나 갑자기 안 하던 분이 몸살 나세요. 중요한 거는 조화거든요. 가장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제일 선행돼야 되는 건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걷는 게 10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저희가 팔다리가 걸으면 엄청나게 많은 전두엽, 그 다음에 두정엽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기절하고 빈사 상태에 빠진 뇌세포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는데 그 시간이 물론 30분, 1시간이면 좋죠. 하지만 할 수 없다면 10분이라도 되게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 걸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래블 매니저라고 해서 여행할 때 같이 그룹 투어 할 때 저희 가이딩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두 분 다 여자분이셨고 아포이 유전자도 사사로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초록이 치매라고 해서 60세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아밀로이드가 쌓여있는 그러한 정도도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한 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한마디로 유럽 가이드도 안 하시고 이제 낮밤이 바뀌는
수면을 보장할 수 있는 걸로 직업을 조금 바꾸셨고, 그 다음에 남편분과 같이 돈을 버는 것보다는 건강을 더 치중해서 여행도 같이 다니시고, 그리고 안 하던 일을 하셨어요. 매일매일 일기도 쓰시고, 이게 댄스 스포츠 같은 것도 많이 하셔서, 댄스 스포츠가 이렇게 리듬감 뿐만 아니라 그 순서를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을 좀 많이 움직이셨고, 그분이 이제 6, 7년이 지나도 지금도 너무 건강하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다른 한 분은 똑같이 여행 가이드 하셨던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남편이 되게 바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업을 그만두지 마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른 분한테 피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직장을 그만두셨고, 고립이 되셨고, 남편은 바쁘니까 와이프를 챙기지 못하셨고, 결국은 지금은 요양원에 가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위험 요소를 가진 이 두 분의 어떠한 운명이 달라지게 된 거는 바로 생활 습관과 나의 노력이 굉장히, 두 분 다 치료법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치매 전에는 해드릴 게 정말 많아요. 아밀로이드가 쌓여있는 알츠하이머 병이 있으시지만 정상인지나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한테는 저희가 해드릴 게 정말 많은데, 이게 정말 치매 단계로 가게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1+1에 다른 사람의 타인의 도움이 한 명이지만 진행이 될수록 1+3, 1+4로 정말 소모적인 질환이거든요. 보호자도 환자도 지치는 병이 바로 치매입니다. 그런데 진단을 받는 그 순간은 좌절감을 너무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주치의 선생님들이 권유드리는 방법대로 따라오시면 결과적으로 그냥 그 상태 유지거나 더 좋아지는 경우도 정말 저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은 정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공의 할 때는 약도 없었어요. 치료약도 없었고,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약도 되게 나중에 나왔는데, 이제는 알츠하이머를 없애는 약까지 개발돼서 속속 그렇게 좋은 약들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런 약을 우리가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날까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치의 선생님들 말씀을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악화되는 분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낫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노력을 하는 만큼 그거보다 훨씬 더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게 바로 치매라는 병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제 사례자가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포2 유전자 4사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미 진단했던 당시가 75세의 노령이셨거든요. 근데 지금이 85세세요. 그분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금도 그냥 멀쩡하게 잘 다니세요. 물론 단기 기억력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가 잠깐 실려 있는데요. 그 일기를 보면 자녀가 오지 않아서 너무 서운하다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반전은 사실은 이 자녀분들도 되게 지극정성이라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꼭 어머니를 찾아뵙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거를 조금 기억은 못 하시지만 지금도 혼자서 다 생활하시고, 일기도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매일 일기를 거의 한 노트에 한 반 페이지 이상은 채울 정도로 잘 쓰고, 본인이 처음에는 사실은 소변 실수 같은 게 조금 있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자와 좋은 의사와 좋은 생활 습관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치매도 반드시 호전될 수 있다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